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12월 9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코스피가 0.76%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상승다운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 또 특징적이었던 것이 오전장의 지수가 다시 한번 빠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오늘은 특징이 2차전지 관련주는 급락이 나왔었고,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플랫폼 기업들 이쪽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상당히 좋지 못했었고, 반대로 컨텐츠 기업들, 코스닥 내에 있는 많은 컨텐츠 기업들이 주가에 큰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단기성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투자 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었다고 볼 수 있고 오랜만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미미하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네요.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모처럼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모처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도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이어서 오늘 급락이 나왔었던 LG에너지솔루션, 하지만 외국인의 소폭 순매수가 있었고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오늘 기관에 많은 순매도가 있었어요. 그동안은 기관에 많은 매도세가 있었지만 외국인 쪽에서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낙폭이 조금은 제한이 되었다면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평소보다 크게 하락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LG화학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카카오. 오랜만에 반도체를 많이 매수를 했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는 모처럼 미국 증시가 한 차례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S&P 500이 0.75%의 상승이 나왔고, 또 나스닥은 모처럼 1%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0.5%의 상승이 나왔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지금 일본 니케이가 1.3%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1%, 그리고 상해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날 미국 증시의 흐름도 괜찮았었고 또 오늘 아시아 증시의 흐름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나스닥을 보면 어제 상승이 나왔던 표면적인 이유가 미국에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었고 이게 다시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은 고용이 좋지 않을 때 주식시장이 반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일단 나스닥이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던 만큼 중간중간에 빨간 양봉이 있죠. 그렇지만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연속적인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호재보다는 연속적인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그게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증시가 조금은 강세가 나오는 것이 바로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어제 나스닥이 많이 상승해서 1% 상승이 나왔다면 반대로 반도체 지수는 무려 2.6% 급등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많은 소부장 기업들, 반도체 업종의 대부분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 시장은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더 받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2차전지 관련주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고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조금은 흐름이 이상하다 라는 것을 캐치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LG화학이 5.8% 급락이 나오고 있고 에너지솔루션도 4%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 SDI까지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5%가 넘는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와는 달리 최근에 선방을 보여주고 있었던 코스닥 내에 있는 많은 소재 기업들. 자, 에코프로비엠도 4%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고 LNF도 5.6%, 그리고 첨보도 6%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 업종에서 주가에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2차전지 관련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특별한 관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명분은 존재하죠. 오늘 나온 에너지솔루션의 기사를 보면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악화가 되면서 이게 주가에 부정적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건 단지 하락에 따른 명분을 찾기 위한 기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금 흐름이 악화된 것이 바로 가장 큰 이유가 재고 자산 증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이 된다면 분명히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락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자, 주봉으로 보면 올 한 해 내내 시장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독 급락이 많이 나왔던 구간이 지난 1월달하고 또 6월달 그리고 9월, 이렇게 3개의 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너지솔루션을 보면 물론 그때 급락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업종 대비 급락폭이 크지 않았었고 또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적으로는 시장 대비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도 조금만 늘려서 보면, 자, 올 한 해 주가 흐름을 보세요. 대체적으로 3월달 대비 흔들림은 있었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시장 대비 흐름이 좋았었고 주가의 상승도 크게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단지 많이 상승이 나왔었고 그에 따른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빠져나간 자금들이 분명히 다른 업종들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 그 업종들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단지 오늘만의 흐름을 본다면 반도체로 수급이 옮겨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을 제외하고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뱅크, 네이버와 카카오 그룹주 쪽으로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고, 또 중국발 소비 관련주들 그쪽으로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 2차전지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낙폭도 나름대로 적었었고 또 시장이 다시 돌아섰을 때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 주에 급락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종목을 보유했고 B라는 종목이 최근에 시세가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갈아타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손절을 감내하면서 종목을 갈아탔지만 최근의 하락처럼 갈아타자마자 주가에 급락이 나온다면 이런 경우도 항상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있고 그 외적인 종목들이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섣불리 갈아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갈아타는 것은 그렇게 권장해 드리진 않고요. 또 제가 물린 종목이 있다면, 최근에 강한 종목이 있다고 해도 저는 웬만해서는 갈아타진 않습니다. 단지 내가 보유한 종목이 다시 관심을 받을 때까지 오히려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런 점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너무 주변 종목에 현혹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2차전지가 최근에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다른 업종들처럼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또 작년부터 이어진 반도체 관련주, 또 최근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화장품 관련주, 이런 업종들처럼 계속 하락이 나오면서 또 신저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은 절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성장기보다는 성숙기에 접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성장 산업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약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성장률이 조금은 둔화되어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의 침투율이 10%가 넘어섰나? 아마 이 정도 전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금리 시대가 오던 또 경기 침체가 오던 산업의 성장성이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일시적인 하락일 것이고,
분명히 낙폭은 제한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주봉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에너지솔루션은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 이 주체가 주된 메이저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수급의 변화를 깊이 한번 참조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항상 주가의 변곡점이 나왔던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 그리고 저항이 되었던 구간들, 이런 구간을 필히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이 종목도 보면 50만원 초반 부근, 그 정도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삼성 SDI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61만원, 그 정도 가격대에서 또 많은 지지가 있었고 또 저항이 되었었죠. 그래서 혹시나 그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 과연 주가가 지지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서 만약에 그 가격대가 깨진다면 매수를 조금 감망한다던가 물량을 소폭 줄여보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27일에 상장을 했으니까 이제 거래일수로는 약 30일 그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때 1년 보유예수 물량으로 묶여 있었던 우리 사주의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 전체 보유 주식이 약 850만 주라고 해요. 물론 이게 모두 다 매도 물량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6개월 보유예수 물량, 그때도 비슷한 규모가 풀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가의 상승이 나왔던 시발점이었었고 지금은 조금은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공모가를 소폭 상회하는 주가 위치였고 또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었다면 지금은 공모가에서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이고 또 외국인도 매도세로 전환이 되었고 연기금도 매도세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충분히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항상 염두를 해두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는 시장이 참 좋지 못했었는데 마지막 금요일에 상승이 나왔어요.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